토익 10주차 2차 시 시간입니다. 자, LC 시간에는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패스트 리딩을 막 연습하라고 했는데 이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오늘은 강의 녹화하는데 이번 주차는 강의 녹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를 학습하는 주차입니다. 투부정사는 또 사실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긴 글을 해석하거나 이러는 것에 필요하기도 하고 주어랑 목적어가 길어지는 이유도 딱 얘들이기도 한 거죠.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형태는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투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동사에 뭔가 변형이 생기거나 뭔가를 붙이면 걔는 거의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역할로 쓰이는 거죠. 그 의미는 그대로 갖고 있고. 자, 동사가 예를 들어서 forgive, 그 다음에 ride, boil이 있어요. 그러면 뜻을 놓고 봤을 때는 용서하다, 타다, 끓다 라는 뜻인데 얘를 여기다가 to를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to 부정사라고 부르고요. 뜻도 바뀌어요. 용서하는 것 또는 용서하기, 것과 비로 바뀌는데 우리말도 그러면 용서하는 것, 용서하기로 바뀌죠, 여러분? 그러면 타는 것, 타기, 끓는 것, 끓기. 결국은 우리도 우리말을 뭔가 상황에 따라 맞게 써야 되다 보니까 바꿨어요. 영어도 바꾸는 거죠. 근데 서로 결국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일치되는 부분도 되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영어랑 우리말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우리랑 달라요. 단 영어는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점보다요 같은 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뭐만 다르냐면 순서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순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영어는 문법이고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와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다른 뜻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투부정사도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단 자리만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무한대 표시죠, 이거? 잘 안 그려지네. 이런. 자, 이 무한대 표시를 왜 했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게 될 건데, 투부정사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자, 투 다음에 오는 동사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사의 개수를 몰라요. 원어민들도 몰라요. 그러면 모든 동사는 다 오는데 개수를 정확하게 모르니 투부정사의 개수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무한한의 의미로 해서 투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또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자, 투 다음에 오는 동사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부정확해요. 자, 부정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부르거나 자, 인피니티브는 아까 제가 무한대 표시했죠? 인피니티브 자체가 무한한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우리가 요 인피니티브가 투부정사의 원래 말인 거죠. 부정사라는 것은 여기서 부정은 뭐냐면 부정확한 동사의 수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왜 투부정사가 되었을까? 막연하게 그냥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라고 했던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도 잘 넣으시고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를 여러분들이 꼭 처음 여기서만 듣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수업에서. 또는 뭐 너무너무 설명이 많이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이. 투부정사는 제가 더 이상 동사는 아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는요. 투부정사는 기능하고 뜻을 같이 가져요. 즉 역할도 있고요. 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 동사에다가 일단 뭔가를 붙이거나 변형을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잠깐 아마 화면이 끊겼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답변을 하나 드리느라고요. 그래서 잠깐 일시정지를 좀 눌렀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정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개하는데 3초 걸리더라고요. 잠깐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자, 계속합니다. 자, 이 투부정사는 동사에다가 변형을 하면 제가 더 이상 그건 동사가 아니라 그랬죠. 결국 투부정사도 동사에다가 to를 붙였기 때문에 더 이상 걔는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성질은 그대로 동사의 성질을 유지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to 플러스 forgive 하면 투부정사인데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forgive 다음에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죠. 그래서 뒤에 you라는 목적어를 가졌고요. 자, 그리고 ride 다음에도 바이크를 타는 걸로 가졌고 그 다음에 물을 끓이는 걸로 해서 목적어를 가졌어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동사가 아닌데 성질이 있다 보니까 목적어를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투부정사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자, to forgive you, 너를 용서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to forgive you 그러면서 because of, 예를 들어서 because of your friend, 너 친구 때문에 너를 용서하는 것은 이제 뭔가 앞뒤 상황이 있겠죠. 제가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길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요거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는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to 플러스 뭐의 형태입니까?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에 사용되는 동사의 수는 몇 개? 모른다. 자, 모르는 거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가 되는 겁니다. 자, 투부정사는 부정사 자체에 뭐를 가지겠습니까? 자,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목적어를 가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배울 내용이 나옵니다. 투부정사의 역할이 있어요. 얘가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투부정사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주어, 명사, 형용사, 보어. 아, 오늘 녹화 좀 힘든데요. 자꾸 말이 꼬이는데. 자, 명사, 형용사, 보어. 자, 여러분, 투부정사의 역할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보어가 아니죠. 부사죠. 아, 저 오늘 왜 이럽니까? 자, 다시요. 명사, 형용사, 부사. 자, 투부정사의 역할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요겁니다. 자, 제가 왜 보어라고 말했는지는 뒤에 이유가 나올 거예요. 딴 거랑 좀 딴 생각 좀 했네요. 역할. 자, 투부정사의 역할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방금 말했죠. 명사 역할은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명사 자리에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 자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비동사 뒤.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비동사 뒤, 보어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뭐를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즉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쓰여서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water to drink, apple to eat, 그 다음에 the book to buy 이렇게 살 책, 먹을 사과, 마실 물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부사 역할은요.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의미를 더하여 주는 거예요. 문장에서.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사실 누누이 많이 배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 문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또 새로운 사실, 그러니까 저도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거 찾아가고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사 역할부터 할까요? 자, 주어, 목적어, 그리고 비동사 뒤라고 말씀드렸어요.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쓰게 되면 주어 자리가 더 길어지게 되고 목적어 자리도 더 길어지게 되는 거고 전치사 다음에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제가 지금 딱 해놨네?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안 돼요. 전치사에 to가 있는데 이 to하고 투부정사의 to하고
부딪히거든요. 같이 못 쓰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랑 다음 주차에 배우는 동명사, 명사랑 동명사만 올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는 충돌되는 말을 같이 나란히 쓰지 않아요. 생긴 건 다르게 생겼지만, 생긴 건 같지만 역할은 다르지만, 생긴 건 같이 생겼어도 역할이 달라도 나란히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주어, 목적어 이 자리에도 쓰이게 되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명사가 비동사 뒤에 쓰인다고 했어요. 문장 한번 볼까요? To watch BTS is fun. BTS를 지켜보는 건 정말 재밌다. 그죠? 주어가 길어졌죠. 근데 사실 이렇게 좀 긴 주어 요즘 잘 안 쓰긴 해요. 하지만 가끔 시험에 내기 위해서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이 문장을 한 이유는 주어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더 길게 쓰면 to watch BTS 예를 들어서 on YouTube, 그죠? Every day. 그러면 매일매일 유튜브로 BTS를 보는 것은 즐겁다. 굉장히 길어졌죠? 훨씬 더 길어졌죠? 자, I want to meet BTS. 나는 BTS를 만나고 싶어요. My fun is to watch BTS. 저는 BTS, 제 취미는, 제 즐거움은 BTS를 보는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비동사 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비동사 뒤. 이렇게. 그죠? 네. 근데 문제는요. 동사 자리가 문제가 되네요. 목적어가. 여기에 오는 동사에 따라 투부정사 사용이 결정이 돼요. 자, 다음 주차에 배우는 동명사랑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 오는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것인지 동명사를 쓸 것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해를 하고 눈으로 자꾸 반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워야 돼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는 한 30가지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하도록 하죠. 자, afford to,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아예 to를 붙여서 외우세요, 여러분. decide to,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offer to, 뭐뭐 하기를 제안하다. want to,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는 아주 대표적인 투부정사 동사죠. choose to, 뭐뭐 하기로 선택하다. fail to, 뭐뭐 하지 못하다. promise to,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wish to, 뭐뭐 하기를 바라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choose to는 뭐뭐 하기로 선택하다. fail to는 뭐뭐 하지 못하다죠. 목적어가 을, 늘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모든 투부정사,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졌을 때 그것들이 다 뭐뭐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석되기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을, 늘로 다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 fail to는 예를 들어서 뭐뭐 하기를 실패하다 좀 어색하잖아요.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즉 우리가 간혹 꼭 그 패턴 그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의식을 좀 하시면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자연스럽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choose to 뭐뭐 하기를 선택하다기보다는 뭐뭐 하기로 선택하다가 좀 더 자연스럽고 fail to는 뭐뭐를 실패하다보다는 뭐뭐 하지 못하다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알아둬야 됩니다. 원래 expect to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인데 이렇게 사이에 목적어가 또 들어가면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쓰이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목적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문법 용어보다는 그냥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아서 아예 패턴처럼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 패턴이 바로 뭐가 되냐면 단어의 쓰임이라는 것이 돼요. 즉, expect란 단어는 expect to도 바로 쓸 수 있고 expect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쓰임 자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데 외워야 되는 거죠. advise, 목적어 to. He advised me to go there. 이런 거죠. 자, ask, 목적어 to. My boss asked me
to finish this until tomorrow. 내일까지 이거 다 끝내라고 말씀하셨어. 보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expect는 뭐냐면요. My parents expect me to get a good score. 부모님은 내가 좋은 성적 받기를 기대하신다. 이렇게 목적어가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allow 목적어 to, cause 목적어 to, remind 목적어 to.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한 것을 상기시키다 이런 뜻의 표현으로 여러분들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그냥 딱딱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 딱딱 심듯이, 그쵸? 그게 아니라 외워야 돼요. 암기. 아시겠습니까? 저도 반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이게 외웠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영어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아는 편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단어들은 저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논문 같은 거에서 영어로 번역해 주는 것도 좀 하면서 한글을 영어로 바꿔주고 그런 거를 제가 또 하면서 또 제 실력도 좋아지게 되고 결국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할까요? 자, allow 금방 했는데 자, she allowed us 그러면 뭡니까? 네, she allowed us attend일까요? to attend일까요? 자, 바로 she allowed us to attend the meeting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녀가 우리에게 미팅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한 거니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였어요. 자, 그 다음에 choose나 to choose to visit him. 그를 방문. choose는 아까 choose 목적어 to해서 뭐뭐 하기로 선택하다 하는 뜻으로 해서 뭐뭐 하기 을로 해석 안 되는 거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그런데 또 주어 자리네. 비동사 앞이니까. 그쵸? 그러면 답은 to choose. 그러면 아이고 이거 대문자로 해줬어야 되는데 to choose to visit him. 그러면 그를 방문하기로 선택한 것이 내 실수였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fail. fail은 뭐였습니까? fail to. 뭐뭐 하지 못하다. 그래서 arrange 하지 못한 거. 자, 나는 convenient, 그러니까 편리한 호텔을 arrange 하지 못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fail to 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네. 여러분, 이거 저는요,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o promise일까요? promise일까요? 주어 앞자리 가지고, promise는 to 부정사를 쓰기도 하는 데다가 주어 자리니까 to promise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 정도도 눈치챘을 것 같아요. to 부정사가 한 문장에 몇 개씩 올 수 있겠네요. 그쵸? We decided 투부정사 목적으로 쓰는 동사 리스트 아까 있었죠? 뭐뭇을 결정하다. So, to take a bus. 우리 버스 타기로 결정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He advised. 이거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여러분? 앞전에 금방 했는데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면 her가 들어갔고 그리고 to stop smoking. 그가 그녀한테 담배 그만 피우라고 충고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런 거를 제가 기본적인 연습 문제로 넣었지만 여러분이 토익 시험을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요런 게 나오면 아무리 긴 문장이어도 요게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전체 문장에 다 맞춰서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딱 그러면 이거네, 얘네, 안 읽어도 읽긴 해야 되겠지만 해석 안 하고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찍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I want to drink some cold water. 자, 저는 약간 좀 차가운 물을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 마시기를 원해요 라는 것도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을의 목적어를 해석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어때요? 저 좀 차가운 물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I want to drink, 그쵸? want to drink까지 영어로는 써주되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요.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글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차가운 물 좀 마시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그 사람한테 사실을 말하기로 결정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들 고민해요. 그걸 어떻게 영어로 옮기나 하는데 버퍼 스테이지가 있어요. 즉 영어로 가기 위해서 좀 어색하지만 영어의 순서와 말투로 한국말을 해주는 거죠. 저는 약간의 찬물을 마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를 좀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옮길 때 결국 그래서 한글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 he offered to change our schedule. 그가 우리의 그 스케줄을 바꾸도록 제안했어요. 바꿀 것을 제안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to 부정사라는 걸 알겠지만 바꾸도록 제안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한국말을 이렇게 주면 여러분이 그걸 영어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 제안하다라는 거나 제공하는 거는 저기 그거구나. 오퍼구나. 아, 오퍼는 to 부정사를 쓰지? 하면서 바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My goal is to win the prize. 내 목적은 상을 받는 것이에요. 자, to 부정사는 비동사 뒤에 쓰는 거죠. She afforded to 뭐뭐 할 여유가 있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거 있었죠? 여기에 지금 보면 문장이 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것들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She afforded to buy a big house. 그녀가 afforded to 새로운 큰 집을 살 여유가 있다.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뭐뭐 을을이 아니라 뭐뭐 할 여유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You promised 자, to be here by 10 a.m. 너 내일 10시까지 여기 오기로 약속했잖아. 오기로 약속했잖아. 이건 지금 보면 을을 느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약속했다라는 거는 promise고 promise 다음에 동사의 의미를 가져오려면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해석은 자연스럽지만 을로 안 했지만 얘네는 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to 부정사를 이해하면 나중에 훨씬 더 수업 듣기도 수월하고 그 시험을 볼 때도 굳이 을로 해석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단어가 to 부정사인지가 헷갈려 할 필요가 없는 건 거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The committee members hope. hope라는 단어 제가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대표적인 애죠, 얘가. 문제 잘못 냈네. 이거 hope 뭐죠? to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죄송해요. to know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왜? hope to 동사 원형. 그래서 컨퍼런스를 위해서 새로운 스케줄을 알기를 원한다고, 알고 싶어 한다고, 알기를 희망한다고.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hope to,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 볼까요? 아까 앞에서도 많이 했는데 is라는 동사가 있고 더 cost니까 얘는 지금 명사란 얘기죠. 동사가 아니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건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는 reduce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거를 가지고 reduce 올 수 없죠. be reduced도 올 수 없죠. 답은 to reduce가 되는 거죠. 즉 비용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뭐죠? 선택권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우선이다 이렇게 비용을 줄이는 거지 우선이다. 뭐 will reduce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주어 자리에 동사를 쓰려면 to 부정사로 써줘야 되는 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볼 때는 이런 걸 고르시는 거예요. 결국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걸로 고르시면은 to 부정사는 답을 고르기가 아주 쉽죠. 특히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것들 있죠. decide to, 뭐 afford to, fail to, choose to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advise 목적어 to 부정사 그리고 뭐 ask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외워야죠. 외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익 외우지 않고 못해요. 정리 들어갑니다. 자,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to 동사 원형에서 to 다음에 오는 동사의 수나 그 뜻이 부정확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to 부정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to infinitive라고 영어에서는 말을 한다고. 즉, 이 infinitive는 무한한의 뜻이에요. to 다음에 오는 동사에게 무한하다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하다,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뜻이게 되는 거죠. to 부정사는 동사의 역할은 아니지만 자, to 부정사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to 부정사가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사의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 또 다른 목적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역할은 아니지만 동사의 성질은 유지하여서 자체 목적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기,
afford to, choose to, decide to, hope to, want to 많죠? 그리고 또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패턴들 목적어를 쓰고 그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쓰는 동사들도 있었죠? 그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암기해야죠, 여러분. 기말고사 때는 그거 시험 봅니다. 아셨죠? 암기해요.